고대 이집트 역사, 피라미드, 완벽 정리. 고왕국 시대 초기부터 중앙 정권이 안정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권위에 절대 복종합니다. 파라오의 권위가 높아진 만큼 이전의 파라오의 묘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 피라미드가 건설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고왕국 시대에만 건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1 중간기 혼란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중왕국 시대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잔해 더미로 남아있지만 신왕국 시대를 열었던 18왕조의 아우모스 1세의 피라미드로 알려진 유적도 아비도스에서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고왕국 시대를 피라미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피라미드의 건설은 고왕국 시대에 집중되었고 이후부터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왕가의 계곡으로 상징되는 지하동굴 무덤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동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서쪽은 죽음 이후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유적은 나일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를 만나는 대표적인 지역은 사카라의 남쪽으로 다우슈르, 피라미드의 대표적인 도시 기자, 마지막으로 고왕국 후기 시대 피라미드가 건설된 아부시르입니다. 사카라 지역의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알려진 조세르 피라미드입니다. 동서로 121m, 남북으로 109m, 높이가 60m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특징적인 것은 피라미드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에 신전을 두고 장제전 등 부속 건물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묘역을 외부와 완전하게 분리하여 완벽한 사후세계를 구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왕조의 파라오 조세르가 하늘에서 내려온 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꿨고 당시 재상이었던 이모테프에게 계단식 피라미드 건축을 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모테프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고 천문학자였으며 주술가로 파라오가 아닌 사람 중 유일하게 신의 대접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묘역의 경내로 들어가는 회랑입니다.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의 설계도 놀랍지만 이 회랑이 약 4,500여 년 전 만들어졌고 그 세월을 견디고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조세르의 뒤를 이은 파라오들은 계속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이후 왕들의 피라미드는 이모테프와 같은 건축가가 없어서인지 위안성으로 그치거나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돌무지로 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왕조의 스네프르 왕은 통치 기간 중 4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피라미드에 집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의 미완성 피라미드를 경험하고 완벽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한 의지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스네프르 왕의 아들 쿠프 왕의 등극과 함께 피라미드 시대는 본격 궤도에 오르고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징인 기자의 피라미드가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네프르 왕의 피라미드는 메이둠의 1개, 세일라의 1개, 나머지 2개는 다우슈르에 건설되었습니다. 4개의 피라미드는 완벽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먼저 메이둠에 위치한 기묘한 모양의 피라미드입니다. 아래쪽은 계단식으로, 위쪽 부분은 피라미드의 표준인 사각볼 모습입니다. 아래쪽 계단식은 무너져 있는데 건설 중에 무너졌는지 완공 후에 손상된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일라의 스네프르 왕이 건설한 것으로 추측하는 피라미드 또한 한쪽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완벽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메이둠과 세일라의 피라미드를 지었고 메이둠의 하단부가 무너져 내린 후 다우슈르의 굴절 피라미드를 건설합니다. 54도의 경사로 돌을 쌓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쌓았을 때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43도로 경사를 낮춰 멀리서 보면 굴절된 모양으로 보입니다. 굴절 피라미드에 이어 건설된 붉은 피라미드는 정확하게 사각볼 모양이 구현되었습니다. 43도의 각도로 쌓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완벽함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쿠프 왕이 이어받은 것일까요? 인류 문화유산의 최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완성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30m,
높이 146m에 이르고 거대한 바위돌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사용된 벽돌만 260만 개로 현재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하며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의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의 피라미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왕조에 들어서면서 파라오의 권위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피라미드의 규모도 축소됩니다. 오왕조의 피라미드는 아부시르와 사카라를 중심으로 건설됩니다. 사왕조의 피라미드보다 규모도 작았고 재료로 쓰인 돌의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규모나 정교함은 떨어졌지만 처음으로 피라미드 텍스트가 발견되어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우나스 피라미드입니다. 이전까지는 피라미드 내부에 문서나 비문이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묘실의 4개 벽면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나스 피라미드 성벽에는 상형 문자, 일하는 인부, 동물 등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굶주린 사람이 새겨진 조각도 발견되었는데요. 이 조각을 고왕국 말기 가뭄과 기근의 증거로 얘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근은 유광조부터였고 이 조각은 사막을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했던 베두인을 묘사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피라미드의 주인, 용도, 동원된 인력, 원리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고 그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4,500여 년 전 나일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한 국가 형태의 문명이 존재했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